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네. 4월 3일 수요일 되면은 이른바 4.3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4.3 사태. 이게 무슨 어감이 많이 익숙한. 뭐 익숙하죠. 익숙한데 4월 3일 수요일 이제 보궐선거 있습니다만 전국에 5군데 있는데 뭐 3곳은 이제 기초단체고 네.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경남에서 벌어진 2곳입니다. 네. 결국 창원 성산 노회찬 전 의원이 어떤 죽음으로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통영고성 이건 이군현 전 의원이 보면 지난번에 무투표 당선됐죠. 무투표 당선되었던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으로 통영고성은 뭐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보면은 여론조사에 우리가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보면 여론조사 가장 최근에 했던 공표되는 것은 리얼미터하고 MBC 경남의 의뢰로 보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구체적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양문석 후보가 29.7, 다음에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57.2, 그러니까 대략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난다고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 게 그 네. 통영고성에서 네. 그 공천 탈락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 통영시장이라는 김동진 씨, 네. 그다음에 서필원 두 분이 네. 어디서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제 핸드폰으로 계속 이 공천 뭐 저 엉망이다, 네. 이 뭐 공천 후유증으로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양문석한테 자리 내줬다고 한참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네. 근데 좀 내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 3, 4일 전부터는 연락이 안 오시네요. 저 공천 후유증도 좀 정돈이 되고 뭐 그러면 뭐 저 경남 MBC에서 한 그대로 뭐 갈 통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창원 성산인데 네. 언론들은 뭐 지금 뭐 이것도 이제 단일화한 거, 네. 집권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다 후보 후보 단일화 단일화 해가지고 뭐 했는데 뭐 아직 뭐 그 우세가 계속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 현재로서는 보면은 최근에 나온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수요일 날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한 바에 따르면 단일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 후보가 여영구 후보입니다. 41.3%.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 이분은 19대 국회의원 하셨던 분입니다. 28.5%, 13%포인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중당이라고 있습니다. 손석형 후보가 4.6%가 나오고 그 다음날 발표된 3월 28일 목요일 발표된 MBC 경남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영 후보가 44.8, 그다음에 강기훈 후보가 35.7로 이거는 9%로 거의 오차범위 안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오차범위가 얼마로 되냐? 4.5%?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4.4면 8.8까지는 뭐 8.8까지는 그거는 약간 벗어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난 벗어난 범위고 이제 손석형 후보가 8.4%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에 거처를 마련한 상태에서 흔한 얘기는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몰빵. 근데 그 보면 분위기가 보면은 저도 마침 그제 해서 계속 이제 부산 또 경남 쪽에 있는 지인 언론인들이죠. 주로 물론 뭐 예전에 서울에 이제 있을 때 했던 분들이 이제 현지에 내려가서 편집국장 하시고 이제 대기자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취재도 하고 이분들이 계속 전화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서울에서 접하는 그 뉴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이죠. 다르다는 차원이. 얘기죠. 다르다는 차원이고 보면 내가 보면 그 기자생활 30년에 체험하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지역 정서, 표심의 흐름과 실제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30일이고 어제 30일 날 그 창원 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린 중앙지 후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뭐 했더니 뭐 기자 지금 언론이라는 게 이 순간에 뭐 개인 돗자리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경남 MBC 조사 결과 뭐 수준을 해놓고 이런저런 분위기를 했는데 어떠냐 물어봤더니 황교안
대표가 네. 아주 뭐 개념 없이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좀 멘트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뭐 시간 좀 맞춰달라 그랬더니 뭐 도저히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황교안은 지금 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네. 뭐 창원 FC 뭐 가서 악수도 하고 뭐 정신없이 그게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그 의원들 현지에서 이제 지원 나와 있는 경남 지역의 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는 아니 뭐 지금 뭐 오차범위 뭐 8% 내지 9%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체감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거 이제 3일 남았는데 네. 그 사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청와대 일할 때 여론조사 팀을 제가 운영을 하기도 했고 정무비서관 할 때 네. 밑에 정무비서관 밑에 있었죠. 여론조사 팀이 있었으니까 그걸 해보고 하는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니? 돈을 많이 들여서 네. 제대로 조사하면 그래도 사실에 근접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돈을 들여야 되냐? 한 2, 3천만 원 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ARS 여론조사라는 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나오는 그 선거 결과와 확 다르고 지금 그 창원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민심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내려가셨던 분들은 뭐 취재 같은 분들은 뭐라고 취재 같은 거 얘기 조금 잠시 후에 드리고 지금 보면 흔히 지금 중앙 언론에서 네. 이번에 이제 그 창원 성산 이런 변수를 뭐뭐로 봅니까? 아니, 제일 전문가께서 하여튼 네. 그 지금 그 두산중공업에 있는 그렇죠. 그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탈원전 네.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네. 그 경남 지역의 경제 네. 창원이 이제 뭐 기계공업 중심인데 그렇죠. 조선 자동차 네.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네. 그 더군다나 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 부분에 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또 지금 뭐 청문회 하면서 네. 그 또 뭐 7명의 그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적폐 부동산 투기를 아주 그렇게 이악스럽게 하고 네. 그냥 뭐 때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돈 불릴까 진영 씨도 마찬가지고 네. 용산 재개발 참사도 나고 한 그 지역에서 자기가 투기해가지고서 뭐 30억 40억씩 벌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 현지 또 김의겸 대변인 건도 김의겸 있고요. 건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제 보면 큰 흐름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제 보면 현지에 있는 이제 아주 고참 언론인들이죠. 후보 단일화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 민주 정의 후보 단일화. 그게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실제 보면 민주당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후보 단일화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 손석형 후보 단일화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손석형 후보하고 여영국 후보하고 흔한 얘기로 민주정의당 한 편이고 민중당은 싸우고 있어요. 민중당의 텃밭인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보면 맞습니다. 그 민중당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 현재 보니까 이제 이상규 전 의원이 내려가서 지금 총괄 지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손석형 후보가 거기에서 이른바 터줏대감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의 초대 지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그 당시 민중당 후보였던 손석형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였던 노회찬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후보 단일화 조건이 뭐냐니까 거기 원제 민주노총이 세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투표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전국적 지명도가 있었던 노회찬 씨가 이긴 거예요. 그때 손석형 씨가 깨끗해. 그래서 근소하게 200몇 표 차로 이겼어요. 근소하게 이겼는데 손석형 씨가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손석형 씨가 뭘 했냐 하니까 노회찬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자기 성과 뛰어갖고 결국 노회찬을 당선시킨 거예요. 20대 총. 이번에 나를 세워달라, 이 후보자로 세워달라는 요구가 또 뭐 상당히 지역에서는 또 반향이 있겠네요. 그러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거기는 그 창원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조사에서 네. 그 손석형 후보가 뭐 10% 가까이는 지금 뭐 나오는 그렇습니다. 상당표를 가져간다고. 마침 어제 그제 보면은 사전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14.53%예요. 이번에 투표율이 대략 한 40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된다 봤을 때 거의 3분의 1이 투표한 것이고 이 3분의 1이 투표한 사람들 아마 조직적 결합도가 강력한 민주노총 그러니까 4월 3일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아마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하지 않았겠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여영국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정의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노총의 어떻게 보면 적자인 손석형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지 이게 관심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영구 후보 쪽에서는 손석형 후보 쪽을 굉장히 공격 이렇게 한답니다. 현지에서 지금 흔한 얘기로 손석형 찍으면은 자유한국당 된다. 뭐 통상적인 이제 상투적인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려가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를 지원 유세했거든요. 거기서 민중당 쪽에서 가로막았어요. 가로막고 자 딱 가로막은 다음에 당신들 이번에 탈원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러한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지에서 간 고참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은 이건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왜냐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현지에 있는 지역 민심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지역의 분위기는 싸하게 한번 돌았군요. 이게 싸한 정도가 아니라 싸한 정도가 아니라 또 그 김경사하고도 가깝지도 않대요. 4조 7천억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고 이 창원하고는 이게 서부 경남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진주로 해서 이제 김천에서 김천, 진주, 거제 그렇게 아니 김천에서 해서 이 진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뭐 보면 이 창원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4조 7천억. 서부 경남, 동부 경남 또 다른 거고.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현지에 내려가면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진짜 온갖 쌍소리를 갖다 해가면서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다만 외지인들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외지인들은 주로 이제 민주노총 이쪽에서 온 뭐 호남이라든지 뭐 충청도라든지 이 경북 쪽에서 온 그 노동자들은 조금 분위기 다른데 현지 토착 이른바 창원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슈별로 네. 뭐 두산중공업 같은 분들이 뭐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쟁점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면은 이 문재인 당 후보가 유리할 건 뭐 전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까봐야 한다. 그래서 까봐야 한다는 겁니다. 까봐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까 저 보면 우리 김영광 실장 예전에 청와대 네. 이제 정무비서관 했을 때 정무비서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7.28 재보선. 7.28 재보선은 했었죠. 그때 뭐 사실상 저 청와대 뒤에서 숨어서 다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때는 8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했는데 8개 지역이 그 이제 거리가 생기기 전에는 한나라당이 한 곳, 민주당이 5곳, 자유선진당이 한 곳, 이제 한 곳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곳이었는데 다른 거였는데 한나라당이 5군데에서 이겼어요. 서울 은평의 이재호, 인천 계양의 이상권, 그리고 청와대 정책시장이었던 윤진식 씨가 충북 청주에서 천안을에서는 한나라 김호연, 철원하천 양구인자 한나라 한기호. 그러니까 민주당은 5곳 뭐 얻고 있다가 이제 그냥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고 우리가 한 곳에서 5곳으로 5배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나라당 압승 그랬는데 집권당으로서는 재보궐선거 이겨도 뭐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면은 이게 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MB 대통령이 뭐 이거 이겼다고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뭐 점심 때 라면 한 그릇 사주시던데 이게 집권당은 지금 이해찬 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여기 2곳 다 진다면은 이 민심이 자신들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뭐 자기네들 탈원전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브레이크 걸릴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렇죠. 집권 여당은 재보궐선거 이기면 뭐 별것도 없는데 지면은 큰일 나는 게 이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원래 있었던 데가 자유한국당 2군연 하나, 노회찬의 정의당 하나니까 뭐 1대1 돼도 뭐 본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극적으로 보궐선거 창원에서 승리를 일궈내서 2대0 만드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는 급속히 레임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